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종전에 애플, 네, 테슬라 이야기를 박정호 네, 팀장이가 들었습니다. 많이 했잖아요. 많이들 걱정을 하죠. 테슬라도 그렇고 전기차 판매량도 줄어들고 애플은 생태계가 깨진다고 하고 하는데 혹시 애플과 테슬라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저희가 네. 애플 테슬라를 논할 입장은 아닌데요. 네네. 매크로한 입장에서 보면 음. 두 종목의 공통점이 네. 조금 다르지만 해외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짐으로써 네. 실적 전망이나 또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는 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결국 뭐 저번 주에도 출연해서 말씀드렸듯이 공은 펀더멘탈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연준이 2번 내리든 3번 내리든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네. 대세에는 큰 영향은 없는 거고요. 결국엔 연준은 금리를 내리는 추세니까 그렇죠.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것보다는 결국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준이 금리를 적게 내리고 경기가 또 펀더멘탈이 기업 실적이 좋은 게 낫지. 네. 연준이 금리를 많이 내리고 경기와 기업 실적이 나쁜 게 낫냐? 그건 전자가 훨씬 더 좋다. 마켓에는.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애플과 테슬라도 해외 경제에 조금 부진한 면이 나홀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헤드라인을 언급을 해드리자면 경기가 당장 증시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경기 전망은 점차 하반기에 갈수록 좀 약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주요 헤드라인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또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네. 뭐 기업 실적을 논하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의 뭐 대위 변수라고 그럴까요? 기업 실적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네. 경기 지표를 좀 꼼꼼하게 점검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조금 흐름을 좀 정확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렇고요. 말씀 주셨듯이 경기가 당장 여기서 경기라는 것은 좀 미국 경기입니다. 네. 미국 주식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경기가 당장 증시를 무너뜨릴 정도로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냐? 아니면 오히려 지금은 너무 좋아서 네.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못 내리게 하게 만드는 그런 주범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기가 당장 증시에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네. 네. 하지만 뭐 지금 보는 경기에 조금 착시 현상은 없을까? 착시. 네, 앞서도 뭐 중국 경기에 안 좋은 영향 이런 것들이 조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럽 경제도 지금 안 좋습니다. 그쵸. 지금 뭐 유럽 PMI도 46.1인가요? 네. 지금 거의 20개월째 최저치고요. 우연치 않게 아니라 조금 공교롭게도 그 전날은 미국 PMI가 나왔는데 제조업 50을 PMI가 50을 넘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제조업마저도 좋아지고 있는 건가 하는 상태에서 유로존은 이제 안 좋게 나오고 특히 독일은 뭐 거의 22년 9월 이후에 최저치거든요. 41.6 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0 이하로 이렇게 미국과 유럽 경기가 굉장히 차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조금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미국 경기가 나홀로 언제까지 좋아질 수 있을까? 아마도 내년 정도에는 이제 미국 경기도 조금 확장을 멈추지 않을까. 그리고 그 멈추는 정도가 마켓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인지 아닐 정도인지를 지금 예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지켜볼 시간이 네네. 많으니까. 하지만 당장 증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반면에 조금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경기의 둔화 요인들이 더욱더 우세해지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으니 조금 주의해서 경기를 조금 보자라는 정도입니다. 2주 전에도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다고 이제 경기가 완전하게 꺾인다.
부서진다라기보다는 침체가 오더라도 약한 침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고요. 지금 상황 속에서 사실 증시는 고점에 다다라 있고, 그러니까 물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 경기 상황에 따라서 증시의 또 변동성도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얼마나 좋은 거지,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지를 가늠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경기 순환이 저는 조금 그 불황을 지나서 회복을 지나서 지금 호황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호황기의 기간이 지금 문제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길다면 뭐 가령 뭐 2025년, 6년, 7년까지 이 호황이 지속된다면 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쵸. 앞으로 우리가 한 1년 후에 경기를 알 수 있다면 1년 후에 경기가 지금 예상보다도 훨씬 더 뜨겁다면 경기 순환주, 뭐 중소형주, 특히 금융주, 부동산, 에너지, 심지어는 에너지 종목 자체, 에너지 커머더티 자체를 사야 되고요. 반면에 1년 후에 경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신기루로 판명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서서히 진행된다면 네. 지금 뱃을 조금 짧게 갖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 전망은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기도 안 끌려가려고, 안 좋은 쪽으로 안 끌려가려고 지금 나홀로 계속 확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좀 이게 힘이 붙이지 않을까.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얕은 저의 네.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코로나 때 미국은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 미국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면서 미국 자체만의 경기를 부양시켰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한 경기가 조금 이제 하강국 면에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초등학생도 지금 알 수 있을 정도로 다들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미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지 않을까? 무언가 또 맞습니다. 만들지 않을까? 네, 항상 경기는 예상한 대로 안 가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기업들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대응도 있고 기업 대응도 있기 때문에 예상한 대로 안 가고요. 가령 뭐 2022년 연말 정도의 작년 경기 2023년을 전망할 때 IMF의 미국 경제 전망이 1.0%였습니다. 작년에. 실제로는 2.5%가 지금 확정치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한술 더 떠서 연준은 2022년 12월 14일 FOMC에서 그 이듬해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전망을 0.5%로 중간값을 냈습니다. 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0%대 초반 성장률이 미국 경제의 2023년 성장률이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네. 그런데 결국 정책 대응과 기업들의 놀라운 대응, AI에 대한 자본 투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온쇼어링, 리쇼어링 정책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결국 미국 경제는 2.5%를 성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비관적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낙관적 오류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경제 전망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토리를 읽어야 되고 추세를 봐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내년도 미국 경제가 앞으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그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경제를 이끄는 그 기본적인 프레임이 뭐고 스토리가 뭐고 그다음에 메인 요인이 뭔지 중심 요인이 뭔지를 이렇게 초점을 두면 주도주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경기에 조금 큰 실수는 전망을 하는데 큰 실수는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지금은 호경기 국면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사이클 이후는 어떤 국면이 오는 거예요? 호경기가 지속돼서 이제 정점을 찍고 후퇴기가 오는 거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호경기고요. 뭐 경기를 뭐 원론적으로 나누면 이제 후퇴기에서 불경기를 지나서 회복기를 지나서 호경기로 가는데 이거를 이제 경기의 진폭이라고 하고 여기 수축 확장 국면 이렇게 되는데요. 미국 경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야데니 리서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지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1970년 이후에 경기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미국의 경우에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지난 다음에 21년 1월부터 지금 올해 4월이죠. 지금 4월 현재까지 39개월째 지금 호경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때 짧은 11개월 정도의 후퇴기와 회복기를 거쳤죠. 1년도 안 된 네. 이런 이 빨간색 음영진 부분이 불경기와 호경기를 나타내고요. 네. 이 기간 그리고 호경기의 기간이 이제 녹색 선으로 표시가 됐는데 이 평균을 내보면 1970년 이후에 호경기의 기간이 67개월입니다. 그런데 평균? 지금 39개월이니까 앞으로 한 2년은 뭐 평균적으로 뭐 확장돼도 아무렇지도 않. 네. 오히려 그게 정상적인.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이렇게 꽤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도 내년까지 2% 성장, 호경기가 계속된다는 얘기를 FOMC에서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호경기를 가로막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제조업이 이제 뭐 고용이 좀 줄 수도 있고, 고용이 줄면서 소비가 둔화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호경기를 연장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든지. 네. 또 새 대통령이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돈을 더 푼다든지 네. 누가 됐든 네. 이러면 이제 호경기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호경기에 대한 기간이 사람들의 예상보다 짧을지 조금 길어질지 이게 이제 증시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경기도 또 미국의 호경기의 기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줍니다. 유로존이나 중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나빠지면 네. 아무래도 이 호경기가 조금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질 거고. 네.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걱정할 게 없다. 조금 짧다. 아직까지는 호경기의 기간이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짧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 호경기가 당장 끝날 것 같지 않은 이유가 소비자 신뢰 지수와 기업 기대 지수가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살만하고 네. 사람들이 돈 쓸만한 거예요. 뭐 죽는 소리 하지만 어제도 뭐 구인 건수 보면 870만 건이었잖아요. 880만 건. 정말 이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실업률도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 기업이나 가게나 좀 살만하고 기업 활동 지수도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뉴욕 연원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안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대 지수가. 근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당장 이 호경기가 다음 달, 뭐 다음 분기 이게 끝날 거냐?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음 분기에 끝났으면 이미 주식시장이 꺾였겠죠. 선반영이 됐겠죠. 한 3개월 전, 6개월 전에 꺾였겠죠. 네. 지금 사실 그 소비 여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있어서 좀 시장에서 여전히 기대하는 쪽도 있지만 경고 사인을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뭐 늘어나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뭐 20대 분들의 카드 사용액이 늘어나서 혹은 그러한 가계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데이터도 나오고 반대로 여전히 이제 돈을 쌓아두고 있다. 자산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를 보면서 여전히 소비 여력은 탄탄하다 쪽으로 좀 여러 가지 데이터로 그때그때마다 좀 평가를 다르게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소비 여력은 살아있다로 결론을 지을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 시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연준이 금리를 뭐 시원스럽게 또 빨리 못 내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경기가 가장 버틸 수 있는 요인은 고용 시장인 것 같고요. 네. 고용 시장이 좋다 보니까 임금이 안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조금 팬데믹 수준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네. 올라오긴 했는데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런 반면에 뭐 가령 초과저축의 규모, 미국인들의 초과저축 규모는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금 한 12%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열심히 돈이 줄고 있습니다. 가계에 돈이 줄고 있는데 여유 자금이. 근데 아직까지도 6%예요. 8%, 6%예요. 가처분 소득 대비 초과저축이. 네. 이거는 팬데믹 전에는 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도 일하지 않는 가계의 소득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산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고 팬데믹 때 코로나19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은 돈들이 아직까지도 쌓여 있는 거죠. 그럴 정도로 어마무시한 돈을 가계에 지원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다가 고용 시장이 좋으니까 음.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고용 시장으로 올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래야 이제 돈을 버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실업률이 올라가고 임금이 떨어지는 거죠. 아. 이제 그런 과도기,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너무 뜨거운 데서 이제 조금 정상적인 수준으로 가는 이제 그런 경계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 경계선을 지나면 이제 실업률도 팍팍 올라가고 임금도 팍팍 떨어지겠죠.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시장은 굉장히 뭐 놀라겠죠. 사실은 연준이 바라는 일인데요. 그렇죠. 네. 지금 미국 경기를 가장 지탱하고 있는 건 뭐 여러 가지 정책들도 있지만 기업들 중에서는 하이테크 기업들이 다 네. 견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에 만약에 그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그런 AI 관련한 붐과 관련한 기업들의 움직임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뭐 첫째도 AI고 둘째도 AI고 네. 셋째도 AI였죠. 그런데 실제로 지표로 확인이 되는 게 네. 정말 기업들의 자본 투자, 자본 지출이 하이테크 쪽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나머지 업종 쪽에서 뭐 물론 일어나겠죠. 뭐 에너지도 일어날 거고 신재생도 할 거고 자동차도 투자하고 다 투자하겠지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이테크 쪽에서 너무 투자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차트를 보시면 미국 실질 GDP에서 하이테크 업종의 자본 지출이거든요. 파란색이 소프트웨어고요. 그다음에 뭐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인포메이션 프로세싱 이퀴먼트 하드웨어 쪽이겠죠. 약간 꺾이고 있어요.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는 계속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조금 그 하이테크 쪽이 경기가 실적도 그렇고 네.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기업 투자죠. 기업 투자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편향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국도 경기가 다 골고루 좋은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 주셨듯이 이제 조금 가계 부분에서 조금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고용이 굉장히 넉넉하고 한쪽에서는 사람을 못 구하고 그런 쪽으로 한쪽에서는 실업률이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구인난이 계속되고 이제 이런 쪽이 고용 시장의 약간 편중성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엿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약간 통계 지표들도 매달 보면 많이 수정되지 않습니까? 가계조사 다르고 네, 기업조사 네. 다르고 그쵸.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경기가 약간 변할 때 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구간이냐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키워드로 삼을 수 있는 게 과도기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네, 너무 좋았던 데서 네. 조금 덜 좋은 쪽의 과도기예요. 네. 그래서 그 지표 같은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서 향후에 대한 뭐 경기 침체가 언제 오는지 얼마나 또 침체가 그 폭이 있을지에 대한 해석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중에서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미국 국민들이 과연 지금 부채가 우리가 당장에 우려할 만한 수준인가에 대해서 논할 때는 지금 보여주시는 차트가 경기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여전히 버틸만하다. 네. 이걸 버틸만하다라는 표현은 조금 과한 것 같고 괜찮다라는 표현으로 해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조금씩 대출을 연체하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크레딧 카드가 이제 파란색 선인데요. 이 그렇죠. 차트에서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건데요. 스튜던트 그 학자금 대출이 이제 완전히 탕감해서 위기를 모면했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의 변별력이 없을 정도로 낮아요. 그러니까 모기지 같은 경우에 뭐 고정금리 대출이 미국이 많다 보니까 거의 이제 시장 금리가 높아도 영향을 안 받고 있고, 크레딧 카드가 문제인데 지금 이게 이제 더 올라가면 조금 심각해지죠. 네. 지금 약간 과도기라는 표현이 이제 크레딧 카드 쪽에서 크레딧 카드 연체율의 이자는 굉장히 높거든요.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올라가면 이제 조금씩 지금 대출은 뭐 조금씩 그 시니어론 뭐 은행의 대출자들 설문조사들 이런 거 보면 네. 약간 타이트해져 있어요 이미. 분기마다 연준이 발표하는데 네. 지금 약간 타이트해져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이 있고 그리고 연체율이 올라가니까 조금 더 이제 대출이 타이트해지는 거죠. 연체율이 올라가면 넉넉하게 대출해 주는데 은행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띄어먹으면 안 되니까 먹히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신용 경색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지금은 신용 경색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약간 신경이 조금 쓰이네 이런 정도. 네,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90일 이상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네. 기업들은 뭐 지금 아주 편안해요. 아주 편안하다라는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그러니까 저신용 등급, 네. 뭐 투기 등급, 네. 회사채 투기 등급, 하이힐드죠. 네. 이런 신용 그 회사채 수익률이 전혀 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업 쪽에서 뭔가 재무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이런 상황이 아니다. 물론 이제 받는 기업은 맞는 거겠지만 다 뭐 100%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보시면은 하이힐드 회사채의 금리인데 굉장히 낮아요. 그러네요. 이게 높아질 때 이제 음영돼 있는 부분처럼 네. 경기 침체가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전혀 안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묘한 거는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이게 올라가죠. 네.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왜 올라갈까? 경기가 위축되니까 금리를 내리고 네. 내리니까 또 내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기업들의 캐시플로우가 조금 더 압착되면서 그 낮은 기준금리와 낮은 시장금리가 그림의 떡이죠. 네. 좀 신용등급이 안 좋은 차주들한테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항상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이제 올라가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래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율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도 안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올라가면 이런 신용 경색이 올라가면 작년에 했던 뭐 BTFP라든지 창의적인 매우 이제 창의적인 그러한 연준의 프로그램이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연준은 아마 한 두세 가지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상업용 대출 이야기를 거의 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위험은 오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딘가 숨어 있는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게 더 걱정이 되는데. 네, 근데 뭐 숨어 있죠. 다 숨어 있는데 나오지 마 이러면서 이제 연준이 막아놓는 건가요? 꾹꾹 누르고 네. 조금만 나오면 이제 좀 바로 그냥 대응하고 바로 수존 박살 이렇게 시키고 그리고 굉장히 그 달러화를 지키고 미국의 국채 금리를 약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작년에 굉장히 상업용 부동산 문제 생겼을 때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서도 연준의 조금 최후의 대부자로서의 역할, 연준의 든든한 이런 뭐 역할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연준이 언제까지 그걸 막아줄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연준도 연준의 역할에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도 안 되는 유동성 포퓰리즘이 이제는 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아직 뭔가 우리가 걱정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지금 경제 여건도 그렇고 여유는 좀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우리는 저 멀리를 봤을 때는 점점 조금 안 좋아지는 여건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두렵거든요. 그게 얼마나 깊게 그리고 갑자기 어떤 작은 이슈가 나비 효과를 만들어서 이걸 깨트리게 될까가 좀 두려워서 항상 좀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는 하는데 아직은 괜찮은 거죠. 굉장히 보수적인 편이시네요. 사실 이코노미스트들이 분석한답시고 굉장히 오만 가지 걱정을 하고 사는데요.
근데 아마 이코노미스트들의 걱정이 다 이루어졌으면 세상은 이미 다 망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앞서도 주셨지만 네. 사실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음. 경제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거죠. 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근데 이걸 너무 이제 무분별하게 풀다 보니까 아, 이 끝이 어딜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거대 담론이 되는데요. 네. 이거는 정말 나중에 시간 내서 음. 따로 그 좋습니다. 문제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아직 여유는 남아있지만 경기 전망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약해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데이터를 계속 주시하면서 시장이 언제 이것을 반영하게 될지를 우리가 가늠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어떤 데이터, GDP 먼저 좀 네. 체크해볼까요? 그래서 여유는 남아 있지만 경기 전망은 점차 약해질 네. 거고 아마 하반기부터는 우리가 조금 그런 경제 지표를 10개 중에서 지금은 한 두세 개가 나빴다면 하반기부터는 한 서너 개가 나빠지고 네. 연말은 뭐 대여섯 개가 나빠지고 네. 이제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이 호황기가 마감되는 것을 시장은 눈치를 챌 거다라는 거고 사실 만약에 내년 중반 정도에 호황기가 끝난다면 주식시장은 선행성이 있으니까 올 중반부터는 뭐 하반기부터는 좀 힘이 약해지겠죠. 뭔가가 힘이 약해지고 기업 실적도 약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첫째가 이제 해외 경제 쪽인 것 같아요. 미국 경제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렇죠. 해외 경제인데 앞서도 뭐 말씀드렸듯이 유로. 유로존 경제 성장률은 계속 이제 하향 곡선이고요. 미국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고 네. 1분기 GDP가 뭐 아틀란타 연은이 2.8% 보더만요. 정말 뭐 못 말리는 미국 경제.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죽수는 유로존 경제. 네. 지금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고 신흥국도 중국은 뭐 올해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조금 잠깐 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발표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실질 좀 성장률은 아마 저는 3%대 중반의 쇼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네. 중국 지도부가 이거를 용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지금 해야 또 깨끗한 경제 구조를 조금 만들어놔야 앞으로 5년, 10년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 좋은 거시 구조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중국 지도부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인 성장률, 양적 성장률을 저는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발표 수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유로존 또 중국 또 중동 지역 이런 뭐 전체적인 이머징 전체적으로 미국과 다른 기조의 경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스필백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나라가 다 안 좋으니까 그 네. 영향이 결국에는. 조금 영향이 좀 미칠 거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이게 인플레이션을 구성하는 요인인데요. 유로존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대부분의 신흥국들이 이 빨간색 선이 훨씬 높습니다. 큽니다. 물가를 구성하는 요인 중에 네. 이 빨간색 선이 공급 요인이고요. 네. 파란색 선이 수요 요인인데 미국은 수요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네. 수요 요인이 많으면서 물가가 낮아. 근데 다른 나라는 공급 요인이 많으면서 물가가 높아. 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금리 인하기에 들어가지만 입장이 달라요. 미국은 금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앞서 말씀드린 호황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기 위해서 2026년 7년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거고 다른 나라는 지금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네.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미국과 다른 나라의 지금 경기의 온도가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 차이가 그리고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거지 지금 짜장면 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짜장면 값이 떨어진다. 올라가 있죠. 그냥 올라간 상태에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적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누적된 물가로 인해서 선진국의 실질 소비 지출이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둔화되는 게 조금 더 강화되면 지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신문에다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타이틀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게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깊어져 이렇게 타이틀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시기가 상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실질 소비 지출이거든요. 네. 빨간색 선이 유로존이고 파란색 선이 바가 미국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네요. 유로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물가로 인해 지금 미국마저도 실질 소비 지출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각각으로 지금 경기를 옥죄오고 있는 건데 네. 사람들은 이제 조금 약간 좋은 쪽만 보는 거죠. 너무 좋은 쪽만.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안 좋은 쪽을 보면서 약간의 경계심을 가지면서 뉴욕 증시를 바라보고 시장에 언제 발음해야 하나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좋으신 시장은 질문입니다. 큰 시장의 뭔가 무너짐이나 경기 침체를 지금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더 버틸 거야.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 그 시기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날 거야를 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박사님과 함께 과연 미국의 경기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그 침체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그 다음 2주 또 그 다음 2주에는 조금씩 더 윤곽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데 하반기로 접어들수록 박사님이 보시는 데이터의 그 기울기도 많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2주마다 업데이트해드리면서 경기 상황에 대해서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주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새벽 일찍부터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어김없이 저희는 6시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